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를 처음 보는 분만. 네. 기대가 큽니까? 아무 기대도 없습니까?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내용이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답니다.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익률 비교, 돈끼리 비교, 그리고 가치끼리 비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투자자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한다였습니다. 같아도 한다가 포인트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수지를 맞춰보는 거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 맞으면 하고 수지 맞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큰 투자는 합니까? 맞아도 합니까? 수지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같을 때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수지 맞았을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해당 투자의 투자 가치가 해당 투자의 시장 가격,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작으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했던 내용이 뭘 했던 거냐면, 해당 투자에 기대되는 수익률,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얘를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얘를 기대 수익률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 알아차리니까 품위를 유지할 수가 없더라, 학문으로서. 그래서 이때 기대 수익률을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면 해당 투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10%다. 네. 그래서 이때 이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도 하더라?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했던 겁니다. 얘를.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무슨 법? 얘를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게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투자의 정의상 지출은 현재 나타나고 미래 나타나고, 현재 나가는 돈, 현재 돈이 나가고, 수입은 바로 현재 들어온다, 미래에 들어온다. 미래. 그래서 이때 수입은 미래 수입이고 지출은 현재 지출액이기 때문에 두 돈의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럼 시점이 다른 돈은 오늘의 1억과 1년 뒤의 1억은 가치가 같은 돈이다, 다른 돈이다? 다른 돈이다. 물가가 계속 상승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점을 일치시켜서 비교해 줘야지만 되더라. 그런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현재다, 미래다?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로 고쳐서 비교한다? 현재로.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미래의 돈은 현재 돈 100%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 뭐가 붙는다? 이자가. 그래서 미래 가치는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고, 원금 플러스 이자고, 현재 돈은 뭐만 있는 거다? 원금만. 그래서 미래 수입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원리금에서 뭘 떼어내고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만 남기는 것. 그리고 액면 금액은 커진다, 작아지더라? 작아지니까 얘를 할증한다고 한다, 할인한다고 한다? 할인한다고 한다. 그래서 뭐 한 다음에? 할인한 다음에 돈의 크기를 비교해 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할인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한데? 할인율이. 그때 이 할인율을 뭘로 사용했었냐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한다. 인간이 그 대가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그 대가가 주어져야지만 그 일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투자자라는 인간은 이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지난주 했던 내용 중에 사실상 투자자라는 인간은 투자라는 일을 할 때 투자를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최소한도로 요구한다. 근데 봤더니 투자는 투자의 정의상 현재의 돈을 포기하고 미래의 돈을 선택한다. 그래서 시간을 견딘다, 견디지 않는다. 이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모두 견뎌야 되더라. 위험도.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를 하면 시간을 견디고 뭘 견뎌야 되니까 위험을 견뎌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더라. 그게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4%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하면 4% 이자를 거의 확실하게 주더라. 안 줄 수도 있다. 거의 확실하게 준다. 그럼 걔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걔를 무슨 율이라고 한다? 무위험률. 그때 은행에 정기예금한 투자자가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가를 준 거다? 시간을 견딘 거니까. 그래서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무위험률이었고 플러스 우리가 야간에 택시를 타면 뭐가 붙는데? 할증이 붙는데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하더라?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 또 하나 투자가 끝날 무렵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존재를 한다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럼 그만큼 가치 하락의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 가치 하락의 위험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한다.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빼서 더해서 더 요구하게 돼 있다. 담배값이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같이 피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나 피셔. 그래서 얘를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꼭 기억이 반드시 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후 현재 수입의 크기와 현재 가치로 고친 수입의 크기와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시점을 일치시킨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투자 결정 기법이 있었답니다. 그때 빼서 비교하는 건 뭘 붙인다? 순자를 붙인다. 그래서 얘가 무슨 법? 순영가법이었고 그래서 순영가법은 빼서 비교하니까 0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1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0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했던 겁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얘를 분수로 나눠서 크기 비교한 게 지수. 그럼 얘는 수익이 주인공이다, 비용이 주인공이다. 수익이. 그래서 얘를 무슨 지수? 수익성 지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가 수익성 지수법. 그럼 현재 수익과 현재 지출액의 크기를 비교할 때 하나는 단순히 빼서 비교, 하나는 나눠서 크기 비교. 비교하는 방법만 다른 겁니까? 형태만? 내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같게 나온다, 다르게 나온다? 같게 나올 수밖에 없고 분수로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모, 분자의 크기는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한다. 그래서 1이라는 투자가 있을 때 1 투자의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 뺀 건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나눈 건 뭐보다 크다? 1보다 반드시 크다. 크다. 같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같으면 같다. 작으면 작다. 크기는 똑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크기 비교할 때는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서 크기를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 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안 됩니까? 답이 한 분은 나왔는데 이쪽을 잠깐만 보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이게 있었습니다. 1이라는 투자가 있었습니다. 1이라는 투자가 있었다. 1투자는 현재 1억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투자액 1억입니다. 이 투자의 내부에 이 투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의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답니다. 그럼 얘를 1년 뒤 금액으로 만들면 현재 지금 100% 1억인데
수익률이 10%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가 되는 거다? 110%가 되는 거다? 110%가 된다. 그럼 지금 1억에 110%를 곱하면 1.1의 1승을 곱하면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다? 1억 1000이 나온 겁니다. 1억 1000이 나왔다. 그래서 얘를 적어보면 얘가 미래 수입이고 이 투자를 통한 미래 수입이고 얘는 현재 지출액이더라. 그럼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미래 수익과 현재 지출액을 놓고 단순 크기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얘를 뭐로 고쳐서 비교해야 된다? 시점을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할인시키기 위해서 할인율이 필요한데 할인율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할인율이 필요한데 이때 할인율을 5%를 적용하면 칠판 잘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했던 건데 원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1억. 1억에 얼마 이자를 붙인 겁니까? 자, 다시 현재 금액을 미래 금액으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다 빼는 거다.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수입은 현재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있는 겁니까? 현재 지출액이 없어도 미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지출액 100%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뭘 더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자. 지금 이자가 얼마다? 이자 몇 프로? 10% 붙인 겁니까? 이자 10%를 붙여서 이 미래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친다는 얘기는 뭘 까는 거다 다시? 이자를 떼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자를 떼어낼 때 만약에 얼마를 까면? 5%를 까면 잘 보십시오. 100%에서 10% 이자를 붙여서 미래 수입이 됐다가 5%만 까면 지금 제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10% 이자를 붙여서 여기까지 갔다가 5% 이자만 까면 이렇게 온 거네? 그러면 5% 이자를 까면 이제 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수입의 현재 가치는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럼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가 봤던 내용에 의하면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10%가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5%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그럼 투자하는 이유가 할인된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은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수입의 현재 가치는 반드시 뭐보다 크다?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고 뺀 건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나눈 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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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번엔 얘를 15%로 까버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투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얼마인데? 10%. 이자 얼마 붙은 건데? 10% 붙는 투자인데 이때 붙은 10% 붙은 이자 붙은 놈을 얼마로 까버리면? 15% 이자를 떼어버리면 얘 떼고 남은 금액은 100%에서 10% 이자 붙였다가 15% 이자를 까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출의 지금 수입의 현재 가치는 뭐보다 작다? 지출의 현재 가치 처음 집어넣은 금액보다 더 작네. 그럼 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수입이 지출보다 나가는 돈보다 작으니까.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건 10%인데 요구하는 게 15%면 이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는 겁니다.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할인율을 10%를 적용하면 얼마 이자 붙였다가 10% 이자 붙였다가 10% 이자를 까는 겁니까? 아까는 15% 이자를 까버렸던 거고 얘 10% 이자를 까면 원래 100%에 10% 이자 붙여서 미래 수입이 됐다가 걔를 똑같이 10% 이자를 까면 더한 놈만큼 똑같이 까는 거다. 그럼 까고 남은 금액은 수입의 현재 가치는 처음 집어넣은 돈과 같을 수밖에 없다. 붙은 이자대로 깐 거니까. 네. 그럼 지금 사용된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인데? 10%인데 그 10%가 뭐였다? 이 투자의 기대 수익률입니까? 네.
아니, 맞네 지금. 그랬대 이 기대 수익률을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한 안에 있다고 해서 얘를 무슨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해당 투자에 내부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수익률로 쫙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집어넣어서 쫙 할인을 해봤더니 미래 수입을 띵동 띵동 그러면서 이 할인된 금액이 뭐랑 같아질 때가 있다? 집어넣은 금액과 똑같아질 때가 있답니다. 걔가 10%라면 10% 이자 깠더니 원래 금액이 됐다면 붙은 이자율이 얼마라는 얘기다? 10%입니다. 그럼 반대로 15%를 집어넣었더니 둘이 같아졌다면 15% 띄었더니 원래 금액과 같아졌다면 이 투자 안에 붙는 이자는 얼마다? 15%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뭐와 뭐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럼 뺀 건 뭐와 같다? 뺀 거 0과 같다. 순영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이게 시험 문제. 그럼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만드는 할인율?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럼 1은 1.0입니까? 네. 그래서 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수업을 계속해서 했는데 시험에 실제로 뭐가 나왔냐면 수익성 지수를 1.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못 풉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1하고 1.0이 같다 다르다. 1하고 1.0이 다르다? 같은데 시험장 들어가서 딱 보면 다른 놈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변수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라는 투자가 있는 겁니다. 2라는 투자가 있다. 근데 이 투자에 미래 수입이 얼마 금액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지출에 현재 금액이 있습니다. 항상 뭐부터 있는 거다? 지출 금액이 있어야 수입이 있는 겁니다. 지출은 언제 나타나고 현재 나가고 수입은 언제 들어온다? 미래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두 돈의 크기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네? 뭐가 다르니까? 시점이 다르니까.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다른 돈이니까. 그래서 시점을 언제로 일치시켜서 비교한다? 현재로 잘 보십시오. 그럼 얘를 이제 현재로 고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뭐로 할인하면? 내부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면 내부 수익률은 뭐와 뭐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며?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입니까? 네. 근데 크기 비교할 때 같으면 무조건 하는 거라며. 크기를 비교할 때 커도 하지만 같아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2투자든 3투자든 4투자든 5투자든 그 어떤 투자든지 간에 크기를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할 때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서 크기 비교하면? 내부 수익률로 크기를 할인해서 비교하면,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후 크기를 비교하면 무조건 둘이 같다. 그럼 무조건 어떤 투자든지 다 투자를 채택한다 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투자 분석 기법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점을 일치시켜서 크기 비교할 때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면 안 되는 거다?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후 크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익률을 딱 두 개 공부한 거네?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럼 크기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크기 비교할 때 뭐로 할인한 후에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로. 그런데 칠판 이쪽 보십시오. 이 요구 수익률은 주어지는 거다, 투자자인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투자자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똑같은 미래 수입이어도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따라 나는 많이 까버릴 수도 있고, 내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돈이 2억이어도
이자를 내가 많이 까버리면 현재 돈의 가치는 작아져 버리겠네. 네. 그럼 나는 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 할 가능성? 안 할 가능성. 왜? 미래 수입이 얼마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걔를 현재 가치로 고쳐봤더니 현재 시점으로 돈으로 고쳐봤더니 나는 작은 돈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게 크면 클수록 투자자는 해당 투자가 만족스럽겠다,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로 여자분들을, 부인을 내보내면 안 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모임입니까? 여고 동창회. 여고 동창회. 그래서 여고 동창회를 내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고 동창회를 나가기 전에는 남편이 연봉이 8천만 원이었답니다. 8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나름 잘생기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매일같이 아침에 홍삼을 까서 먹여줬습니다. 여고 동창회를 나가기 전까지. 그런데 여고 동창회를 딱 나갔더니 나보다 더 못생겼던 애가,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던 애가 갑자기 재개발 들어가서 얼굴을 재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했고 더 이뻐진 것 같고,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1년에 연봉이 2억이랍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남편보다 더 잘생겼네? 근데 절로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은 똑같다, 똑같지 않다? 아니, 남편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똑같은 사람이다, 달라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요구하는 바가 커진 거네? 그럼 그 인간 숨 쉬는 소리가 싫네?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다. 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 할 가능성이? 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는 그대로 있는 거고, 기대 수익률, 해당 투자 자체는 누가 봐도 똑같은 것,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때 투자자별로 뭐가 다르므로? 요구 수익률이 다르므로 누구는 투자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 결정은 누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투자자가. 투자자는 주관적으로 투자 결정을 한다, 객관적으로 투자 결정을 한다? 예, 주관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 수익률 비교.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꽂혀 있어야 되냐면,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할 때 가치와 비교하면 짱구입니다. 가치가 있을 때 수익률과 비교해도 짱구인 겁니다. 수입이 있는데 가치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수입은 뭐랑 비교한다? 지출. 돈끼리 비교, 가치끼리 비교, 수익률끼리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자 분석을 우리는 할 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비교를 통해서 한다, 하나만 보고 한다? 비교를 통해서. 무엇과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되지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뭘 내냐면,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지금 또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개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X지. 내부 수익률은 뭐와 비교해야 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투자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주관적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인 겁니다.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걔는 주관적이라고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면 걔를 뭐라고 하는 거다?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래 수입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까? 땡. 무슨 말을 하냐면, 이쪽을 보십시오. 1이라는 투자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현재 투자액은,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투자액은 1억이랍니다. 근데 얘를 1 투자를 하면 얘는 1년 뒤에 1억 1천만 원이 될 것이랍니다. 그럼 얘는 수입의 미래 가치 아닙니까? 네. 그럼 1 투자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진 겁니다. 1 투자의 지출의 현재 가치 얼마입니까? 지출의 현재 가치 1억입니까? 9천만 원입니까? 1억 1천입니까? 1억?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1억이라고 대답했네? 1억이라고 대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얘는 객관적인 거다, 주관적인 거다? 얘 객관적인 겁니다. 얘 분명히 객관적이지 지금? 그럼 이 투자의 미래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 투자의 미래 수입, 이거 다른 거 읽으면 안 되지. 미래 수입 얼마라고 적어놨습니까 제가? 1억 1천이라고. 얘도 객관적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투자 결정이 이 미래 수익과 이 지출의 현재 가치를 그냥 그대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라면, 객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걸 사용해서 투자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라면 얘 지금 1억 1천이 1억보다 크니까 다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겠네?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며? 왜 안 된다고 했다? 시점이 다른 돈, 가치가 다른 돈이니까. 그래서 얘를 언제로 고쳐서 비교해 줘야 된다?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입의 현재 가치로 고칠 때 무슨 수익률을 사용해서 할인하는 거다? 요구 수익률. 그러면 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투자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정답은 내 맘이다. 정답은 내 맘이다 아닙니까? 본인들의 맘인 거지. 그럼 요구 수익률이 5%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인 사람도 있고 15%인 사람도 있고 20%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할인 후의 금액은?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수익률이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가 1억인 사람도 있고 얘가 9,500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1억 500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겠네? 그럼 얘는 주관적으로 결정됐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럼 주관적으로 결정된 수입의 현재 가치와 객관적인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면 이 투자 결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투자자의 주관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심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수익률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고 수지 맞춰서 비교하고 가치 비교하는데,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니까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다 사용된다, 다 사용되지 않겠다. 다 사용되는 겁니다. 1번에서는 뭐로 사용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이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는 거고, 2번 투자 결정 기법에서는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거고. 네. 그럼 3번에서도 사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기서도 해야 이게 전부 다 끝날 거 아닙니까?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훌륭하십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인트들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뭘 모르냐면 이걸 모르고 저걸 디립다 외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 어려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선 강사는 신나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오늘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소련 말을 하고 있네 뭐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까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꼭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돌려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3번을 볼 겁니다. 이제 3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비교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고개 드시고. 투자 가치, 시장 가치라고 나오니까 어려울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솔직히 좀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로. 그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리를 거의 대부분이 초반에 이야기를 어려워합니다. 초반에 딱 들어보면 사실상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투자론 부분에 들어가서 뭘 제일 먼저 설명을 했었냐면 은행에 1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만약에 10% 수익률이라면 수익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수익. 수입과 수익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은 얼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얘를 적어보면 1억은 투자액입니까? 1억은 투자액입니다. 그럼 10%는 뭡니까? 투자 수익률? 수익률. 투자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 얘는 수익률. 그럼 1,000만 원은 뭡니까? 투자 수익? 지금 투자가 다 생략된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 투자 금액,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인 거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식이 기본입니다. 이 식이 이제 기본식입니다. 이 기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얘를 외우기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다시 질문해 볼 겁니다. 투자액 1억, 수익률이 5%면 수익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니다. 투자액이 1억입니다. 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한답니다.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10%? 이 투자의 기대 수익률 얼마입니까? 또 이제 대답을 못 하겠죠. 이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다? 10%.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 이 투자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 이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지금 대답을 안 해야지. 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만 종류가 다르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그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얘를 뽑아낸 겁니다. 우리는 투자액에 뭘 곱하면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됐습니다. 그럼 투자액이 크면 투자액이 큰 투자는 1번 투자와 2번 투자가 있는데 1번 투자가 투자액이 더 크면 반드시 1번 투자의 수익이 2번보다 큽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리냐면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익은 투자액만 가지고 나온다, 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수익률을 곱해서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투자액의 규모가 1번이 2번보다 크면 1번 투자의 수익이 반드시 2번보다 크다? 아니란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되네? 왜 아닙니까? 뭐가 작으면? 수익률이 더 작으면, 1번이 더 작으면 수익이 1번이 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액의 규모가 큰 투자일수록 수익이 클 가능성이 높다. 옵니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투자액이 크면 반드시 수익이 크다. 걔는 틀린 겁니다. 수익은 투자액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 둘을 곱해서 나온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볼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은 투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뭘 얻기 위해 하는 거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기회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수익이 제일 클 것?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한다? 그럼 우리의 투자의 목표는,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해서 내 부를, 내 재산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계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부동산학에서 투자자가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것을 뭐의 추구라고 얘기를 한다? 부의 극대화의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걸?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걸. 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투자자가 1번 투자, 2번 투자, 3번 투자가 있습니다. 수익이 있답니다. 수익이.
얘 1년 뒤 수익이라 보자 이겁니다. 별다른 얘기 없으면 1년 뒤. 얘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이라. 그럼 투자자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수익이 1번, 2번, 3번, 1,000, 1,500, 2,000만 원이라면 투자자는 1번을 한다, 2번을 한다, 3번을 한다. 3번 합니까? 3번 합니다. 그럼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했네? 네. 그럼 지금 부의 극대화가 추구됐다, 추구되지 않았다? 추구된 겁니다. 뭘 선택했으니까?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한 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얘는 지금 부의 극대화를 추구한 겁니다. 얘가 추구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해 볼 겁니다. 투자 내 내부 수익률이 1번 투자는 얘가 10%고 2번 투자는 15%고 3번 투자는 20%랍니다.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질문 나갑니다. 투자자는 1번 투자를 한다. 이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2번 투자를 한다. 3번 투자를 한다. 자, 다시 질문. 수익은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이렇게 쉽게 클수록? 만약에 수익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익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나는 과연 오늘 정상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익률은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수익률 클수록 좋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크네? 3번이? 그럼 3번을 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 확신하십니까? 전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니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릴 때,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며. 커트라인. 그게 바로 뭐다? 내 마음속에 정한 커트라인? 요구 수익률?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 뭘 안 줬네?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각각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얘 11%, 얘가 14%, 얘가 21%면 1번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네? 2번도 작네? 3번만 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2번만. 그 2번을 할 거 아닙니까? 결론. 내부 수익률만 주어지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없다?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 합니다. 이제 요구 수익률이 얘는 5%, 그리고 얘가 얼마냐면 14%, 13%, 좋다. 13%, 얘는 19%랍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셋 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큽니까? 그럼 셋 중에 1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 지금 압도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1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요구 수익률은 그냥 커트라인인 겁니다. 뭐다? 커트라인. 그럼 얘들은 다 커트라인을 넘어갔네? 네. 그럼 얘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커트라인을 넘어간 애들 중에서는 뭐가 제일 큰 게? 수익률이 제일 큰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몇 번 하겠네? 3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리면 뭐가 제일 클 걸 선택한다? 먼저 기준은 뭔데?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커트라인 넘어간 내부 수익률 중 제일 클 걸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얘는 선택한 겁니다. 그럼 3번을 투자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됩니까? 아닐 수도 있다. 언제? 얘가 제일 클 걸, 지금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큰 게 선택되는 것이다, 이 질문을 한 거네.
아니, 부의 극대화의 추구는 뭐가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다?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해서 내부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게 선택된다 그러면 O다 X다? X. 뭐가 작으면? 투자액이 작으면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꼭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럼 투자액이 이제 잘 보십시오. 1번 투자와 2번 투자가 투자액이 1억 1억 똑같았습니다. 지금 뭐가 똑같네? 투자액의 규모가 똑같은 겁니다. 얘는 10% 수익률입니다. 1번은. 2번은 15% 수익률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얘 둘 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몇 번 한다? 2번 합니다. 그러면 1번 투자의 수익은 얼마고? 1,000만 원. 2번 투자는 1,500만 원이네. 네. 그럼 지금은 뭐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투자액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뭐가 제일 크면?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뭐가 동일할 때는? 투자액의 규모가 동일할 때는 수익률이 제일 큰 게 반드시 뭐가 제일 크게 된다? 수익이 제일 큰 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부익대가 추구된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꿀 겁니다.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수익은 투자액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X, 뭘 곱해서 나온다? 수익률을 곱해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 투자액이 크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크다. X, 일반적으로 투자액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O, 일반적이라는 건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큰 게 선택된다. X, 수익률이 크면 일반적으로 수익이 더 크다. 걔는 O가 되겠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결정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된다. X, 수익률이 지금 이 문장이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게 선택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X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 투자 규모가 동일한 투자한들 사이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된다. 5. 투자액이 같을 때는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게 선택된다. 지금 그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우리는 유식한 표현으로 바꿨다 이제? 부의 극대화의 추구라고 바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바꿨다?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바꿨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게 시험 문제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못 풉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냐면 투자액에 뭘 곱한 게? 수익률을 곱한 게 뭐다? 수익. 자 이제 합니다. 이제 이 변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잘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살 사람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액을 1억을 이 건물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투자자는 결국은 이 건물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이꼴은 뭐다?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그러면 투자자가 이 건물에 1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가격 1억을 지불하고 산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은 거네 지금? 투자액과 가격은 같은 거다? 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투자액을 뭐로 고칠 수 있다? 지금 뭐와 뭐가 같다며? 투자액이 가격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뭐로 고치면? 가격으로 고치면
식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오늘 얘는 외우고 가야 됩니다. 제가 선창 때린 묵창 때립니다. 가격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이다.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솔직히 살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까? 그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그 식을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니까? 가격을 얼마 주고 사야 될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럼 양변을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뭘로 나눠버리면? 얘를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됩니까? 그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쪽 A분의 B는 C분의 D.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 중에 제일 어려운 수학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럼 얘는 가격은 1분의 가격입니까? 그래서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럼 가격 곱하기 뭐는? 수익률은 뭐다? 수익.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식 하나가 나온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후창을 때리십시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입에 붙여야 됩니다.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예, 외웠습니다. 근데 외웠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처음엔 뭐가 헷갈리냐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인지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헷갈립니다. 심지어 이것도 헷갈린다니까. 왜?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기억하는 방법. 가격은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이게 돈입니까? 금액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돈입니까? 퍼센트입니까? 예, 퍼센트입니다. 수익은 돈입니까? 퍼센트입니까? 수익. 돈.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돈입니까? 수익률입니까? 지금 돈이네. 그럼 분수에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 분모로 내린다?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분자의 크기. 그게 분수의 제일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그러니까 지금 돈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니까 돈인 수익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분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식에서 돈을 퍼센트로 나누는 식은 있지만 퍼센트를 돈으로 나누는 식은 죽어도 없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식에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분명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건물 하나를 이제 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분양 이제 광고 등을 할 때 1년 뒤 임대 수입이 1,000만 원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확정적인 임대 수입이 거의 확실하게 1,000만 원만큼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그럼 이 1,000만 원이 투자액입니까? 수익입니까? 1년 뒤 기대 수익이다? 1,000만 원인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그러면 이때 수익률이 10%라면 이 식대로 하면 얘 수익률이 0.1입니까? 그럼 얘를 나누면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점 다음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서 얘 10,000만 원? 10,000만 원이 얼마다? 1억. 1억입니까? 이 식이 나오겠네? 그럼 다시 보십시오. 이 건물에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면? 10%라면 이 건물의 수익은 1년 뒤에 얼마 발생? 1,000만 원 발생 맞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반대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의 수익률을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라면 난 이 건물을 얼마 지불하고 사야 된다? 1억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수익은 투자자가 지금 이 오피스텔 임대 수입 1,000만 원 발생될 것이라는 건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자가 정하는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 것이라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것이네. 수익은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 그럼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는 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는 건, 나는 투자를 해서 5%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 10%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 20%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는 건 투자자가 정하는 겁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하는 것? 누가 정하는 것? 얘가 정하는 겁니다. 얘는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은 뭐분의 뭔데?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싶으면, 잘 보십시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싶으면 수익을 올리거나 내려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이 다음부터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이것과 관련된 게 시험에만 정말 중요시하게 다루는 게 네 군데에서 나옵니다. 네 군데. 이 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익은 정해진 것, 정하는 것. 정해진 것. 수익률은 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으로 결정한다? 수익률분의 수익. 그러면 투자자,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정할 때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수익을 올려서 조정하면 됩니까? 조정 못합니다. 그럼 가격을 내리고 싶을 때 수익을 내려서 조정할 수도 없는 거네? 왜? 정해진 것이니까. 그러면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정하는 것인 뭐를? 수익률을 올려서 내려서? 여러분, 분수와 분모의 관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얘를 올리려면 얘를 내려줘야 된다? 얘를 내리려면 얘를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다, 반비례다? 이게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가 끝나는 이 순간 제가 선창을 때리면 다시 한번 후창을 때립니다.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예, 입에다 달달달 붙여야 됩니다.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비례라는 걸. 10분 쉬고 이 내용을 연결해서 할 텐데 분명히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 가격과 수익률이 무슨 반비례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웬만하면 옆에 분하고 얘기하지 말고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살려놓고 그대로 10분 쉽니다.